이번 시간은 정적분의 활용 그리고 우리 전체 책의 마지막 중단원인 속도와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위치라고 하는 식을 미분하면 그때 뭐가 생겼지? 속도에 대한 식이 생겼지.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미분의 거꾸로가 우리 뭐였어? 적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분. 그리고 적분.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면 속도와 위치가 아니라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약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위치하고 거리하고는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선생님이 이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인데 플러스 3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쪽 거꾸로 방향은 우리가 이제 속도로 치면 속도의 보고 반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으로 3 갔다가 이쪽은 거꾸로 와가지고 4만큼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 부호를 쓰지 말까? 아예 그냥 4만큼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하는 0이라는 점이었으면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럼 이 자리는 위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걸은 거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뿔 3에 이게 안 걸은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백스텝해서 걸거나 이걸 돌아서 간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서 간다고 해서 선생님이 안 걷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뭐 무릎이 안 아프지 않았어. 이쪽 가나 저쪽 가나 내가 움직인 건 똑같아. 선생님 무릎 아파. 그거야. 그래서 내가 간 거리를 말하라고 하면 3에다가 여기는 방향은 거꾸로긴 하지만 4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위치라는 건 마지막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고, 거리를 따질 때는 내가 플러스로 3 갔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4만큼 갔어도 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치 절대값을 붙인 것처럼 계산해서 7만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적분 영연산이 이거야. 자, 그럼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보니까 속도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적분이죠. 그죠? 적분이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작이 원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그 다음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위치의 변화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때는 이렇게 정적분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위치가 아니라 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거꾸로 간 방향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얘를 해주는 게 거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끝났어요. 바로 한번 볼까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자 여기 보세요. 좌표가 1인 점을 출발하여요. 그러니까 얘 시작이 여기야. 시작. 그리고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생겼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 X라고 하는 위치는 처음 시작점이 1이면 1 플러스 해야 되고요. 자, 우리 시간이 0에서부터 뭔가 지금 T까지의 이야기잖아. T까지 여기가 어떻게 돼? 4t-t제곱 dt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져요? 1 플러스, 자 저거 정적분 해주면 t제곱이고 2t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리고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원래는 가로치고 빼기도 있어야 되는데 쓸 필요 없죠. 0이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위치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봤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위치에 대한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t가 1일 때의 위치랑 t가 3일 때의 위치를 찾아서 걔네 둘의 차이를 봐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1 한 번 넣고 3 한 번 넣을 거거든?
그리고 3에서 1 뺄 거야. 3는 거에서 1 뺄 거야. 그럼 결국 그건 뭐야? 1에서부터 3까지 아까 저기 한 거. 뭐야? 4t 마이너스 t제곱. 얘 dt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친구가 선생님 처음 시점 1 이거 왜 계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1을 처음에 더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1 빼야 되는 거니까 걔네 없어져. 처음의 위치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 변화량을 따지는 거니까 요 1 시점에서의 위치와 3 시점에서의 위치만 중요하고, 그때 물론 위치를 구할 때 1이 양쪽 다 더해져 있지만 양쪽 다 1이 들어있기 때문에 빼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적분하면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하고 1부터 3까지.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어이구 3, 3은 9, 2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괄호치고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1 빼니까 7, 7 빼기 3 이거 22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거리를 얘기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거리. 거꾸로 가더라도 내가 거리 안 간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왔다 갔다 했더라도 그거 둘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야? A부터 B까지 우리가 VT 절대값 VT, DT를 한 것과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쌓여있네. 이렇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거리는 우리가 거꾸로 간 것도 플러스 처리해서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결국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다? 계산밖에 남지 않았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봅시다.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했네요. 중요한 얘기다, 그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속도식 줬고 1에서부터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어떤 게 웃긴 거냐면 원래 이제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는 안 주잖아. 근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정보가 생겼어.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2인 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까지 정적분이에요. 근데 얘가 거꾸로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이고 얘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이 돼요. 2에서 시작한 건 사실 어디든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뭐 0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오는 그 분량만큼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구할 때 사실은 이 시작점에 대한 정보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를 구할 때는 둘 다 양수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VT라고 하는 그래프가 얘가 t-2, t-1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1부터 3까지 건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도 간 거리고 2에서부터 3까지 이만큼도 간 거리가 돼요. 뭐가? 넓이가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왜 그 문제 있었잖아. 그 문제로 다시 가는 거야. 얘는 x축 밑에 있지. 곡선과 x축 사이에 넓이 구하는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넓이가 거리가 된다.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근데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값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여기다 음수를 마저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부터 3까지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3 지워져.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1부터 2까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다시 한번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dt로 계산해주고 플러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는 그냥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t 플러스 2 dt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앞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연습 안 하면 안 되나? 네, 안 돼요. 모든 문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 당연히 계산 되게 빡세게 연습해줘야 되고 그래야 안 틀립니다. 플러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지워져라. 지워지나? 지워진다. 이렇게 되고 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아니라 플러스 2t.
2부터 3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이고요. 3이는 6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고 또 이번에는 3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3이는 6이고 자 빼기 지워볼까? 지워져라. 네, 안 지워지네요. 지워져라. 네,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분의 8 3이는 6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되는 거 있나 앞에서부터 쭉 쳐다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8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16 근데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3분의 15 해가지고 마이너스 5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하고 마사하고 해서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뿔 2 여기 뿔 2 그 다음에 이쪽에 9하고 6하고 계산해서 15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해서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풀 2 해가지고 얘는 얼마니? 21 이렇게 계산되고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1. 아 뭐야 계산 결과는 되게 간단하네요. 1이요 1.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밖에 움직이지 않았네요. 굳이 따져서 보면 이 앞쪽에서는 6분의 1만큼 움직였고요. 이 뒤쪽에서는 6분의 5만큼 움직여서 합쳐서 1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우리는 잘 풀 수 있습니다. 아이고 회색이 나왔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원점을 출발하여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식 여기에 있고요. 0부터 3까지 전피가 움직인 뭘 구해라? 거리를 구해라. 위치의 변화랑 아니고 거리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풀고 가라.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하고 2를 지나가는 요런 게 바로 속도식이 되는 거고요. 우린 얘를 적분해야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0에서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와 이 밑으로 파인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럼 나는 0부터 2까지는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 식을 그대로 적어서 dt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dt를 해주면 되겠다. 자 12t 마이너스 t 세제곱 0부터 2까지 플러스 여기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2부터 3까지입니다. 2 집어넣으면요 24 마이너스 8 빼기 00 안 쓰고요. 플러스 3 27 마이너스 36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괄호치고 8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4하고 여기 마이너스 24하고 얼마야? 48 그 다음에 여기 마팔하고 여기 마팔에서 마이너스 16 그 다음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9 같은데 계산하니까 여기 25네 그지? 23이 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도 불안해서 답을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 잘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더라.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문제 보면 항상 이게 누구의 그래프인지 확인하라 그랬죠. VT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각 T는 O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더 읽을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요렇게. 자 그럼 생각. 우리는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 X라고 하면 얘를 굳이 만약에 공식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5까지 VT, DT를 하면 그게 위치가 생깁니다. 원래 여기 이제 앞에 플러스 0이 있는데 0이니까 안 쓴 거야. 원점 출발한 거라서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이라는 건 자 볼게요. 0부터 여기 5까지
적분이니까 넓이로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넓이 볼 때 잘 보세요. 얘는 그냥 위치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그 위치가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5만큼 갔더라도 그 다음 거꾸로 3만큼 다시 왔으면 내 위치는 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을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자, 여기 넓이 구하세요. 이 넓이 얼마예요? 2 곱하기 2는 4인데 2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어머, 똑같네. 얘 2죠. 넓이로. 그 다음에 여기의 넓이 얼마예요?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요만큼만 따지면 1이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온 다음에 다시 1만큼 간 거예요. 위치 어디에 있겠어요? 1에 있죠. 어떻게 계산해요?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1. 됩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려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뭐랑 똑같아?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마저 더 구할게요. 여기 네모의 넓이는 얼마냐면 2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만큼의 넓이 다시 1이죠. 그러면 0부터 7까지의 넓이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얘 얼마예요? 6, 8. 거리 8이에요. 자, P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별거 없어요. P는요. 여기 T2초까지는요. 2초까지는 이 촌지는 모르겠다. 시각 2까지는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4초까지는 2초 동안 또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와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1만큼 가고요. 그 다음 1초 동안 2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다시 1만큼 옵니다. 네, 1만큼, 2만큼, 1만큼. 이렇게 와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복잡해지는 형태가 이런 거죠. 이 그래프만 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위치식을 준 다음에 V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미분에서 위치와 속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V 그래프를 주고 위치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볼 때는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지 속도를 나타낸 건지 위치를 나타낸 건지를 꼭꼭꼭꼭꼭꼭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제 2번. 여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수평인 지면에서 그래 이런 것도 많이 봤었다잉.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의 속도. 이렇게 생겼대요. 속도 좋네요. 위치 아니고. 기억하죠? 우리 이때 포물선 운동이었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위로 쏘아 올린 거는 그 위치에 대한 식이 2차 함수였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그걸 미분했으니까 지금 1차 함수인 거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물 로켓을 쏘아 올린 순간부터 3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건 다시 말하면 위치를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번 문제 어떻게 해요? 얘는 수평인 지면에서 쏜 거기 때문에 이 위치라고 하는 애는 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30 마이너스 10t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dt. 됩니까? 그러면 적분하면 30t 마이너스 5t 제곱 0부터 3까지 3 대입하면 90 마이너스 3, 3, 9, 5, 45. 그래서 얼마가 된다? 45m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상공에. 끝났죠? 자, 두 번째. 물 로켓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지면으로 떨어졌어. 그럼 얘는 결국 뭘 찾아야 되냐면 뭘 찾아야 돼? 위치식을 좀 찾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 위치식은 위에 있어요. 얘를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t라고 묘지수를 놓고 찾아주는 게 바로 이 x의 식이 됩니다. xt 뭐 이렇게 쓰면은 얘는 어떤 거야? 여기에 해놓은 얘야.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바로 이 x라고 하는 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위치가
다시 빵이 되는 거지. 이게 빵이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5t로 묶게 되면 t-6으로 되고, 이 얘기는 t가 0 또는 6일 때 바닥에 닿았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6초가 되는 거고요. 6초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자 적분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VT라고 하는, 잘 봐. 그러니까 x를 적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도를 적분하는 거야. 속도식 어디 있냐면 이거야. 속도식. 속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30이고 여기 3일 때 이렇게 되죠.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러니까 직선의 함수, 1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는 6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0부터 3까지 따로 구하고요. 3부터 어디까지? 6까지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됩니까?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더 쉽게 이렇게 적분기호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하면 돼? 여기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가로 3, 높이 3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가로 3. 자, 그 다음에 여기 6일 때 얼마 나올까? 사실 뭐 너무 당연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30이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붙여야지. 마이너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안 돼, 움직이지 마. 이렇게 되면 얘는 15에 3이니까 45. 뒤에 똑같죠? 45. 그래서 얼마 움직였어요? 90만큼 움직이게 되더라. 사실 되게 당연해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0에서부터 여기가 3까지고요. 여기가 지금 6까지거든요. 초로 따지면. 그렇지. 간만큼, 간 높이만큼 그대로 거꾸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 이건 이제 약간 활용 문제라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고요. 뭐 문제 4번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어디 보자. 문제 4번. 직선철로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지, 그러니까 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지? 그때 t초후의 속도가 이 속도식을 따라간답니다.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자, 얘는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면요. 이 VT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y절편 50이고 x에다가 50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t축이야. t에다가 50 집어넣으면 0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죠. 그죠? 제동을 건 후 움직임. 정지할 때까지 움직임. 그러면 정지했다는 건 어떤 거야? VT. 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야? t가 50초일 때 지금 정지한 거죠. 그럼 나는 궁금한 게 뭐야? 이 거리, 50초까지의 거리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웃겨요. 우리 50초까지의 거리는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VT 그래프의 넓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0초까지의 거리라고 하면요. 이거 여긴 동그라미 칠 필요 없었는데. 자, 다시 50초까지의 넓이라고 하면 0에서부터 50초까지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밟은 거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50 되죠. 얼마예요? 2502로 나누니까 1250 이렇게 됩니다. 얘는 속도식을 적분하면,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면 그게 거리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를 가볍게 그려주고 얘의 넓이를 그냥 구하는 걸로 바로 끝이 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런 거예요. 할만했죠? 생각 넓히기까지 보고 끝낼까요? 자, 어떤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자전거래요. 2분 동안의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지 말해보자. 이 말해볼게. 자, 첫 번째, 얘는 지금, 이게 지금 B 거야. B. 얘는 B고 얘는 A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V 그래프니까 적분을 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진 게 뭐가 되냐면 B 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그린 거 있지. 요거 얘는 뭐가 돼요? A 거리가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색칠해 놓은 여기 핑크 요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B가 더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야? 0에서 1분이네요. 1분까지는 B가 여기 이 볼록 나온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핑크로 색칠하고 있는 보라로 색칠하고 있는 이만큼 더 갔단 얘기죠. 그럼 또 거꾸로 여기서 이만큼은 B가 움직인 거고 이 위에 이렇게 움직인 건 A가 움직인 거지, 그치? 근데 A가 더 크지? 근데 거기서 B 밑에 거 이렇게 쑥 파먹은 거 하얀 거 여기 빼먹으면 여기 초록 부분 이거는 뭘 말하게 되는 거냐면 1에서부터 2분 사이에 A가 B보다 얼만큼 더 갔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같다고 얘기를 하면 A와 B가 출발한 후 2분 동안 상황에 대해 설명해줘. 뭐냐면 처음부터 여기 1분 라인까지는요. 누가 더 먼저 간 거야? B가 더 빨리 가서 있는 거야 지금. B가 더 빨리 많이 갔어. 1분까지는. 얘가 이만큼 갔어. 만약에 이만큼 얘가 B가 간 거고 얘가 A 간 거야. 그런데 2분 갈 때까지는요. A가 이번에는 더 많이 가고요. 왜? 아까 더 많이 갔잖아. B가 요만큼 간 거예요. 얘보다 이만큼 조금 간 거죠. B는 A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 동안 총 움직인 거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분 딱 되면 어떤 종점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하고 뭔가 해석하는 문제들을 여기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있을 거고 선생님도 아마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VT라고 하는 속도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했더니 정적분의 활용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정적분은 계산이 꽤 중요한 내용이 많았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 의미들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 중단원 마무리에서 만나죠.